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작년 11월 21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전을 위해 중국의 심천을 찾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이날 우리 대표팀은 지난 2017년 3월 장샤에서 중국을 상대한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이후 6년 만에 중국 원정 경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중국 기자들은 경기 내내 한숨과 절망 섞인 발언들 뿐이었으며 급기야 패배가 확정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虽然丢球比较早，但我觉得开场之后踢到现在还是说得过去的。别蔫他，继续战斗。稳住啊！稳住，稳住，稳住！别轰了，苏哥。번번이 중요 길목에서 한국의 발목이 잡히는 중국. 중국 축구계 간 전문가는 중국 축구가 이렇게 한국에게 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中国国足现在世界排名大概多少？在亚洲属于几流？3流，老踢不过韩国。我问你，人种有差别吗？那为什么老踢不过韩国？其中有一件事儿，给大家讲讲，我当时感触很深。2008年北京奥运会，韩国队有一场国家队比赛在北京举行，结果开始比赛之前，当家球星高烧39度，一直带病跑完全程，而且几乎是跑的最多的。后来他下来以后就虚脱了。咱们的记者了解以后，就现场对他做了个采访，说：“您都高烧39度，为什么要带病参加完比赛？”这个韩国球员当时听完脸腾就红了，先鞠了一躬，说了一声“真对不起”。作为职业球员，在大赛即将来临之际，我没有调整好自己的身体状态，这完全是我的责任，真对不起。这才叫职业球员，万事多从自身找问题，少强调客观，你和你的团队才有提升。 지난 2월 24일 중국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크로아티아 출신의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 그는 중국 대표팀을 며칠 훈련시켜 본 뒤 중국 선수들의 기본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소년 축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역시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레전드로 1998년 크리스탈 팰리스에 입단, 2002년 맨체스터 시티 FC로 이적해 EPL 커리어를 쌓은 바 있는 순지하이는 이런 유소년 축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어린 유망주를 발굴해 해외 유수의 팀으로 유학을 보내는 유소년 축구 해외 발굴 프로젝트를 지난 3월 중순에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후배들인 맨시티 선수들도 이 계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跟大家分享一个好东西啊，前几天我们的海选未来足球公益项目正式上线以后啊，不仅得到了咱们中国广大球迷的认可、信任和支持，同时呢，我效力多年的英国老东家也用这种方式表达了他们的支持。 I'm Jack Grealish from Manchester City. I am Matheus Nunes from Manchester City. Hi for the future. Hi for the future. Hi for the future. 怎么样？可以吧？很给力，是不是？ 중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유소년 축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당장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있습니다. 현재 시조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6월 6일 태국과의 홈경기와 11일 우리나라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 태국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한다면 3차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지만 만약 비기거나 진다면 마지막에 있을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각조 1, 2위가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티켓을 얻게 됩니다. 이에 중국 CCTV는 한국과 일본만 만나면 작아지는 중국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을 이끌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AFC 8강까지 오른 샨둥 타이샨의 최강희 감독을 지난 4월 6일 초청해 중국 축구 및
한국팀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구했는데 이는 향후 있을 한국팀과의 경기를 대비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한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팀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짧은 패스가 많고 2대1 패스나 3자 패스, 그다음에 양쪽 윙백이 공격 가담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우리가 1차적으로 잘 차단을 하면 그 일본 팀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주문을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 습관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그런 거에 대비하는 게 문제가 돼서 실점을 할 때 보면 계속 상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 실점을 하는 장면. 경기 템포가 너무 느리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템포하고 그런 전술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제가 요번에 이제 일본 팀이랑 경기하면서도 훈련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유소년 때부터 그 기술이라든지 볼 없는 움직임이라든지 첫 번째 볼 타치라든지 아주 세밀한 부분은 그 유소년 때 완전히 익히지 않고 이제 성인팀에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성인팀에서 조금씩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선수들 자체가 지금 심리적으로 그 위축이 돼 있고 한국 팀을 너무 그 높게 크게 보고 있고 심리적인 게 큰 것 같고, 그 대표 선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심리적으로 그 많이 위축돼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대표팀 성적이 영향을 가지 않나.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히 무섭다. 태국은 한국과 원정에서 비겼지만 중국 선수들은 한국만 만나면 심리적으로 쫄아 있으니 중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최 감독님 말이 맞습니다. 최광희 감독이 격식을 차려서 말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심하지. 공격과 수비 시 템포가 중요함. 중국과 한국 경기 보면 중국 축구는 한국 템포를 따라가지 못함. 클럽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국대끼리 비교하면 중국과 한국은 차이가 큼. 최광희 감독을 봐도 알 수 있듯 현재 중국팀은 유럽 출신 감독 필요 없고 한국이나 일본 감독 데려오는 것이 더 효과적임. 중국팀은 6월에 한국 만나도 별 스트레스 없을 듯 어차피 질 테니까 문제는 투지도 없고 이길 생각도 없다는 것. 최광희 감독이 중국 선수를 예로 들어 말한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2단계 정도 레벨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함. 최 감독이 돌려서 말해 그렇지 한국과는 현격한 실력 차이가 나고 중국 선수들은 한국만 만나면 자신감이 바로 사라져버리죠. 지난 4월 7일 소우스포츠는 다가오는 6월 중국이 홈에서 태국에게 비기거나 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한국을 만나기에 월드컵 진출의 가망이 희박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대진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상암에서 중국의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1%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